네이버에서 나라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나라장터라고 바로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신규 이용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수요기간 이용자, 민간 수요자, 그 다음에 3번 조달업체 이용자, 4번 비축 물자 이용업체,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가요? 주로 많이들 하는 거는 3번 조달업체 이용자를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은 나라장터 등록하려는 목적이 입찰에 참여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물품을 판매하고 싶거나 이미 공공기관과 계약을 마치고 검사 검수를 작성하려고 하시면 조달업체가 맞습니다. 참고로 수요기간 이용자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등록하는 1번 버튼이고요. 민간 수요자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공공이차를 내고 싶을 때 등록하는 겁니다. 비축 물자 이용 업체는 거의 등록을 안 하지만 그 비축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비축 물자 이용 업체. 나라장터에서 업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품이 있는데요. 그거는 인증서예요. 그 인증서를 판매하는 곳이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업체 중에서 어디를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일단 한국정보인증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뜨고요. 여기서 제일 앞에 공동인증서라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요거를 선택을 해봐요. 이게 사업자 범용인증서거든요. 나라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공동인증서가 있고요. 이게 1년 단위로 팔고 3년 단위로 팔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1년만 하실 거면은 제일 앞에 그 8만원짜리 구입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인증서 발급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 인증서가 없으면 나라장터 등록 신청도 할 수 없고 계약도 할 수 없고 입찰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 등록만 진행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과 계약만 하는 목적이라면 이 인증서 하나만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나라장터에서 나오는 공공이찰에 참여를 하시려면 이 인증서뿐만 아니라 지문 보안 토큰이라는 기계도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문 보안 토큰의 가격은 64,900원대네요. 이거는 인증서 발급받을 때 그냥 같이 구입하셔도 되고, 나중에 따로 입찰 볼 일 있을 때 입찰 보기 전에 구입해 놓으면 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이 지문 보안 토큰으로 인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입찰 공고에 보면은 이 토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공고 내용을 확실하게 보고 이게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이용자 등록할 때 들어가서 조달업체 이용자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게 뜹니다. 나라장터 모듈이 미설치 상태입니다 라는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거는 그냥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다 동의 다음 나오면 다 다음을 다 설치하고 나면은 바탕화면에 G2B 런이라는 게 생겨야, 이거 설치 안 되면 나라장터 사용 못해. 나라장터 모듈을 다 설치가 난 후에 조달업체 이용자를 다시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모든 박스를 일일이 다 하나씩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서 화면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크롬에서 오른쪽 위 팝업 차단은 꼭 해제해 주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저장 내용 불러오기 이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빈 칸으로 놔두시면 되고, 문서 번호는 생략 가능하나 굳이 뭐 적고 싶으면 그 내 업체에서 관리하는 번호로 그냥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중간 번호는 적는 거에 따라서 칸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 8283 이런 거는 법인 내용까지 적히는 칸이 생성되고요. 85 정도는 그냥 기본 사항만 적는 칸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상호명은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와 있는 상호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계엄연월일도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계엄연월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번호는 그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클릭하게 되면 도로명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팝업창에 주소를 다 입력하고 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뜨고요. 입찰 참가 지역 코드도 자동 부여됩니다. 전화번호는 사무실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팩스 번호는 패스할게요. 종업원 수는 대표자를 뺀 직원 수를 적으면 되고 빵명 입력해도 됩니다. 우선 필수적인 것만 입력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수 아닌 거는 나중에 다 변경 신청하면 변경돼요. 법인이시면 법인 설립일자, 법인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빨간 부분은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대표자 부분은 빨간 필수 표시가 있어도 대표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체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를 해야 넘어갈 수 있고요. 반드시 오른쪽에 실명 인증 버튼을 눌러서 맞춰야 합니다. 빨간 부분 이메일 주소도 입력을 하고 대표 여부는 대표자가 2명일 때는 대표성을 더 띠는 대표자의 yes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1명일 때는 그냥 yes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대표인 경우에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정보 입력 후에 행추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실명 인증이 안 되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임의로 외국인 대표 여부에 체크를 해서 넘어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업체의 물품이나 업종을 등록하는 칸이 나왔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등록을 해야 업체 등록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 물품이나 제조 물품이나 공사 업종 이 중에 한 가지만 등록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공급 물품을 등록해 볼게요. 공급 물품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에서 우유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 물품 여부에 yes를 체크하고 행추가 버튼을 누르면 우유 정보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공급 물품 등록 끝. 공급 물품 한 가지를 등록했으니까
가장 밑에 접수 관련 정보를 입력할게요. 등록기간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클릭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신청서가 승인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통보받을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동일한 체크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체크를 해줘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빠뜨리면 넘어가지 못해요. 기타 자유업을 많이 등록하셔서 그거를 등록하는 방법은요. 업종면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면 그 팝업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쪽에서 기타 자유업종이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업종 코드 9999가 나옵니다.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9999로 하면은 제출 서류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대표 업종 여부는 한 개만 등록하면 예스로 체크하고 행 추가를 반드시 클릭을 해서 밑으로 내려줘야 통과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간 모습이죠. 입찰 대리인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부가 설명드릴게요. 입찰 대리인 칸에는 대표자 정보를 등록하실 필요는 없고 대표자 대신 입찰을 하는 직원의 정보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실명 인증이 되어야 하고요. 가족은 등록이 안 됩니다.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 가능해요. 입찰 대리인을 등록할 경우 재직증명서나 사대보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찰 대리인 자격 구분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고요. 사대보험 선택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하고 소득세 납부에 체크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증기사항 증명서에 체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사는 없으면 입력 안 해도 됩니다. 나라장터 등록 정보를 다 입력을 했으면 입력한 게 행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행 추가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송신이 안 됩니다. 위쪽 편에 정보가 남아 있으면 안 되고 행 추가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입력 필요가 없는 정보면은 초기화를 해줘서 정보가 남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야 송신이 가능하거든요. 송신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문이라는 팝업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안 나오면은 등록 신청이 안 된 겁니다. 다시 해야 돼요. 꼭 시행문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그래도 그 시행문이 안 나왔다고 하면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왼쪽에 보면 등록 신청 확인 및 시행문 출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쪽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시행문이라는 게 있고 그게 없으면 등록이 안 된 거고 그게 있으면 등록이 된 겁니다. 신청 후에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고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하는 건 끝났고요. 그 다음엔 인증서 등록이 시작됩니다.